다시 돌아와서 블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잡하게 생겼죠. 물론 이게 블록체인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나와져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부터 시작해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다 바꿀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지역에 특화돼서 나오게 바꿔줘 놓은 것 같습니다. 고정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바꿔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타임스탬프, 신장, 갱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광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래수, 어려움, 미클로트, 번역, 피드, 무게 크기, 모카, 거래장, 블록 보상, 수수료 보상 이상한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 편하게는 이렇게 표처럼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들이고 이게 실제 해시 값을 갖고 와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이과에 계시는 분들, IT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고 문과 계열의 분들은 전혀 모르는 외계어처럼 바뀌기도 합니다. 우린 여기만 포커스를 맞출게요. 자, 블록은 이렇게 생겼죠. 블록의 핵심만 가지고 온 겁니다. 아까 논문에 있던 내용이 위에 껐어요. 블록은 앞블록의 해시를 가져와서 임시값을 집어넣고 나서 그동안에 일어났었던 거래, 트랜잭션에 대한 것들이 모두가 기록이 되더라. 하나가 끝나면 다른 블록으로 넘어간다. 블록을 보게 되면 헤더랑 밑에 있는 본문처럼 되어져 있는데 맨 위에 해시, 버전, 기존에 있었던 앞블록의 해시, 머클루트, 타임, 그리고 난이도, 넌스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고 그 밑에는 거래 내용들이 있어요. 뭔가 복잡해졌죠? 네, 무시하시고요. 블록 해시만 이야기 드릴게요. 블록 해시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 이전에 있는 정보들, 거래되었던 내용들, 기존에 블록에 있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걸 해시 함수라는 걸로 바꿉니다. 뭔가 좀 복잡해요. 그거 제가 집이라고 써놨죠? 네,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지금이야 대용량 파일을 보낼 수 있지만은 과거에 문서를 보낼 때는요. 문서 대여섯 개가 있으면은 이거 대여섯 개를 하나하나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압축해서 보냈었습니다. 하나를 압축해서 보낸 다음에 이걸 풀게 되면은요. 5개가 다시 나타나게 되죠. 이런 방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A가 B한테 돈을 보냈다, B한테 C한테 돈을 보냈다, 얼마를 맡겼다 이런 거래 내역들이 하나에 꽉 차져 있는 블록으로 박스로 밀봉을 시키는 게 해시다. 이 밀봉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값이 마치 청테이프와 같은 것들이 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에서 맨 위에 있는 해시C라는 것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한 숫자로 돼 있어요. 0000 ABC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이게 해시다. 그럼 해시는 도대체 뭐냐? 어떤 식으로 봉인을 하는 거냐? 제가 예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컨버팅이라고 하져 있는 이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해시값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링크도 나중에 드릴 테니까 가서 꼭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해시 함수로 바꾸고 싶은, 밀봉하고 싶은 텍스트를 붙여 넣으시면은 밑에서 해시 값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SH256이라는 거를 비트코인이 따르고 있죠. 제가 넣어봤어요. 오늘 강의는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와 드림플러스가 함께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러고 나서 해시로 변환을 시키니까 밑에 이상한 숫자가 나타났죠. 89BF0CIA8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함수가 하나 나타난 겁니다. 자, 이게 해시 값이다. 그런데 제가 살짝 바꿔봤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썼냐면요. 오늘 강의는 세컨드 브레인과 드림플러스가 함께 진행하는 강의입니다요. 하나가 바뀌었죠. 제가 연구소라는 말을 뺐어요. 자, 연구소라고 하는 세 글자를 뺐을 뿐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해시 함수는 58F52로 시작을 했고 앞에 있던 것들은 85BEF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해시 함수의 특징이죠. 자, 제가 한 줄만 썼는데 더 길게 넣어볼게요. 꽉 차서 넣어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꽉 차서 여러 가지의 글들을 넣더라고 하더라도 압축되어져서 저희한테 해시 값으로 보여주는 건 항상 길이가 똑같아요. 이래서 해시라고 하는 것들을 쓰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해시 함수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어떤 길이의 값을 입력하더라도 256비트의 같은 결과값이 출력이 된다. 길이가 똑같다. 앞에 숫자 하나만 달라지더라도 완전히 다른 출력값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렇게 나왔던 난수, 이 함수값에 해당하는 걸 보고서 그 앞에 도대체 어떤 글이 들어가 있는지 추론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래서 함수를 풀기가 힘들다. 바꿀 수도 없다. 이게 비트코인 방식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진 블록은 변경할 수 없다. 자, 장점이 나왔네요. 첫 번째, 중앙에서 뭔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도 되더라. 은행이 없어도 가능하더라.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정부가 없더라도 가능하더라. 두 번째, 해킹이 불가능하다. 해킹 가능한 거 아닌가요? 해시 함수 자체를 바꿔버리면 되는데 아까 얘기 드렸었죠. 하나의 체인이 오염되게 되면은요.
다른 체인에서 검증 절차를 거친단 다음에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다. 그 체인을 끊어버리는 절차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죠. 자, 우선 해시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제가 블록체인에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 드리느냐? 모두가 이런 방식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봐야겠네요. 누군가는요, 거래 내역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장부에. 누군가는 블록을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는 저희 둘이 거래를 했어요 라고 이전에 블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기록을 남겨주세요 라고 뿌려야 됩니다. 배포해야 되죠. 그러면은 한 가지가 더 나왔죠. 모두가 참여해서 거래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서 B라고 하는 사람하고 짠 거죠, 둘이. 짜고 나서 우리가 돈을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하자 라는 식으로 가짜 장부를 만듭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이걸 또 검증을 해야 돼요. 이걸 도대체 누가 하려고 할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은행의 역할에서 은행은 장부를 생성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이중 지불을 검증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장부를 생성하고 보관하고 이중 지불을 검증한다는 이야기들 이게 은행의 역할이었었는데 은행이 빠지게 된다라면 은행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많은 장비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인력을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은행이라는 주체가 빠지게 되면 누군가 이걸 수행해야 되잖아요. 누가 수행하느냐? 개개인들이 한다. 절차는 이렇죠. 거래가 이루어지고 검증되고 블록을 만들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게 되느냐? 등장했네요. 인센티브. 다시 나왔죠. 인센티브. 블록 안의 첫 거래는 블록을 만든 이의 몫이 될 새 화폐로 시작되는 특별한 거래다. 자, 밑에 나왔네요. 새 화폐를 일정량 꾸준히 추가하는 건 금채굴자가 유통하는 금을 추가하기 위해 자원을 소비하는 것과 유사하다. 우리의 경우 소비되는 것은 CPU 시간과 전기다. 한마디로 CPU 컴퓨터를 갖고 있고 전기세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참여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인센티브는 거래 수수료로 충당될 수 있다.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 비트코인이죠. 만일 거래에서 가치가 투입된 가치보다 작다면 이 차이가 거래를 포함한 블록의 인센티브 가치에 더해질 거래 수수료다. 애초 정해진 수만큼 화폐가 유통되면 전부 거래 수수료로 바뀌게 된다. 노드가 많은 참여자들이요. 이 체인들이 정직하게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됐더라. 그럼 비트코인을 얻는 방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